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시황을 올리네요. 지난번 올린 시황이 7월 17일이었었는데 3주 만에 다시 올립니다. 지난번에 제가 6월 달에 올릴 때도 옵션 만기 이후에 장이 지금 상승하는 형태를 띄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는 상승을 하지 못하고 조금 하락 내지는 약보합으로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제가 7월 17일 날은 다시 또 한번 장이 상승을 할 것이다, 선물 옵션에 있어서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상방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상승할 것이다, 빠르면 8월 초, 늦으면 9월 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나마 7월 초에 비해 가지고 지금 한 10% 가까이 상승을 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보면은 상방의 힘이 있는데, 7월 초에 말씀드렸듯이 아주 7월 17일 날 말씀드렸듯이 일방적인 그러한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고 약간 굴곡이 있는 이런 파도결을 오르막과 내리막이 좀 있는 형태로 상방을 향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하락의 힘보다는 그래도 역시 아직도 상승의 힘이 좀 강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즘 와서 개인들의 힘도 많이 세지긴 했지만, 역시 장이 상승하려면은 외국인들이 세력이 들어와줘야 장이 상승을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모습을 다시 보여주고 있죠. 그럼 우리나라 장과 더불어 해외 시장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차트입니다. 다우존스 차트는 지금 5월 달에 하락을 했다가 5월 말 6월 초에 반등을 한 그 지점까지 거의 올라왔죠. 같은 위치에서 보면은 아직 우리나라는 5월 말 6월 초에 그 부분까지 아직 올라오지 못한 한참 남은 그러한 모습이죠. 많이 우리나라 장이 약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나스닥도 보면은 나스닥은 5월 말 6월 초에 그 지점을 지금 넘어서고 있는 형태고요. S&P는 다우존스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중국 상하이 지수 보면은 상하이 지수는 이미 4월 말부터 해가지고 쭉 상승을 했어요. 많이 회복을 하고. 그러니까 4월, 5월 두 달의 봉쇄를 지나면서 6월 달에 봉쇄가 해제되면서부터 쭉 올라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죠. 요즘 다시 좀 조정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5월 말 기준에서 볼 때는 그래도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일본 니케이 지수입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역시 5월 말 6월 초에 그 위치까지 다 올라온 상태고요. 호주를 한번 보죠. 호주도 아직 조금 미흡하지만서도 상당히 많이 5월 말 6월 초에 그 위치까지 많이 상당히 접근을 한 그러한 모습이고요. 독일 차트의 모습인데, 독일 차트의 모습이 조금 약하죠. 독일이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나라와 좀 비슷한 그러한 위치네요. 5월 말 6월 초의 위치하고 비교할 때요. 프랑스 보면은 프랑스 거의 비슷한 5월 말 6월 초에 그 위치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진국 지수들은 거의 5월 말 6월 초에
그 위치까지 다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5월 말 6월 초에 그 위치가 그 상하이의 봉쇄가 그 해제가 되는 그러한 시점이죠. 그러한 시점에서 경기가 좀 살아날까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지만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이 생각외로 그 해결이 잘 되지 않으면서 그 항구를 봉쇄하고 계속해서 폭격이 이루어지고 또 그러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 역시 그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그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해서 그 이자율을 급속히 올리는 그러한 시도를 계속해서 해왔죠. 그러한 분위기로 쭉 장이 내려가다가 지금 6월 말 정도 되면서부터 이제 7월 초에 그 자이언트 스텝이 이루어지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 이루어질 만큼 이루어지고 인플레이션도 고점을 찍을 만큼 찍었다. 뭐 이런 얘기가 돌면서 조금 장이 회복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뉴스를 해석하면은 또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러한 모습이 그 선물 옵션에 있어가지고 외국인들이 그 매매 동향이 외국인들의 그 매매 동향으로 장이 서서히 상승하려는 분위기가 있다. 이러한 모습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선물 옵션의 그 포지션이라는 게 뭐 항상 그런 일정한 방향을 유지하는 게 아니고 외국인들이 순식간에 얼마든지 그 상방을 바라보는 모습을 취하다가도 한 일주일 만에 다시 하방으로 돌아서고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매일 주시를 할 필요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그 선물 옵션은 좀 해지의 개념이 있다 보니까 그 쉽게 선물과 옵션이 공히 상방을 바라보는 이러한 모습을 취할 때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7월 초에는 좀 그러한 모습, 선물과 콜옵션과 풋옵션 이러한 그 지수들이 전부 다 그 상방을 바라보는 이러한 형태를 띄었기 때문에 제가 그 8월 초 늦으면 9월 초에는 그 좀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다음 그 당시에 그 환율이 우리 지수의 상승을 이끌 수 있는 그 가장 큰 변수가 환율이라고 했는데 환율이 뭐 7월 초부터 해서 안정되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환율이 더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다가 요 근래에 오면서 조금 1300을 기준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더 이상은 치솟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나름대로 그나마 어느 정도는 그 안정을 취했다 이렇게 그 보고 더 이상 1300 이상으로 높게 치솟지는 않겠다 그러한 예측을 하면서 그 주가는 그 좀 상방으로 좀 올라가지 않았나 뭐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뭐 그나마 지금 요 며칠 계속 미세하게 환율이 8월 들면서 조금씩 내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주가에는 그나마 그 양호한 그러한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번 일별로 그 거래소 여기 보면 거래소의 일별 요 숫자라는 게 그 하루간 발생한 그러한 숫자입니다. 그 일별 모습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꾸준히 거래소에서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에서 7월 말부터 해가지고 꾸준히 매수를 해왔다고 해온 게 외국인들이 7월 말부터 해서 꾸준히 매수를 해왔죠. 코스닥에서도 보면은 8월 2일 날 한번 매도를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그 매수를 하는 그러한 모습이고요.
선물에 있어 가지고는 좀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콜옵션도 이제 7월 하순 들면서부터는 좀 매도를 좀 하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이제 오를 만큼 올랐다 이러한 말을 어느 정도 상방으로 인해 가지고 이득을 어느 정도 콜옵션 매수로 이득을 취했다. 그래서 청산을 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풋옵션은 뭐 샀다 팔았다를 하는 형태인데 그래도 언뜻 보기에 요 근래에는 그 매도 쪽이 많죠. 매도 쪽이 많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이 지수가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모습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한번 기간별로 누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계치. 선물에서는 여기에서 보면은 그 만기 다음 날부터 6월 9일 만기인 그 다음 6월 10일부터 오늘까지 보면은 누적치는 외국인들이 그 플러스로 매수 쪽이 많다고 나와 있고요. 콜옵션도 매수 쪽이 많다. 역시 상방이라는 얘기고요. 풋옵션이 매도 쪽이 많다는 얘기는 역시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뭐 횡보 내지는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물과 콜옵션, 풋옵션을 누계치로 볼 때는 그래도 그 장이 약하지는 않다. 어느 정도 그래도 상승의 힘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 보면은 그 선물의 그 투자자별 포지션 분석이라는 그 차트가 있습니다. 요거는 9841인데 어디서 찾느냐 하면은 뭐 모든 꼭 대신증권이 아니더라도 다른 증권사 그 HTS에서도 다 이러한 비슷한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요거를 찾으려면은 여기에 선물 옵션이 있습니다. 선물 옵션을 누르면은 여기에 선물 옵션 시장 주체 분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투자자별 포지션 분석 요거를 이렇게 누르면은 이 자료가 올라오게 됩니다. 여기 보면 외국인 당일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날 말하는 것이고요. 기간 누적치로 보죠. 누적치로 보면은 여기는 선물은 매도 쪽이 805개약 매도 쪽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그 누계치가 그 매수 쪽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 보면은 매도가 많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매도 쪽은 여기 보면 기타 시장에 보면은 그 미니 선물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미니 선물은 그 마이너스를 그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매도 쪽이 많다는 거죠. 미니 선물은 선물에서는 매수가 많고 미니 선물에서는 매도가 많고 이러한 걸 지금 이 차트에서는 이 자료에서는 저런 미니 선물까지 다 포함된 자료 같아요. 그 수식이 어떤 그 펑션으로 이루어졌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쪽 자료보다는 이쪽 자료가 조금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경험치로 보면은요. 그러한 그 미니 선물까지 다 포함된 그러한 수치를 가지고 이 그래프를 나타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 자료를 기준으로 그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이 빨간 선이 만기 손익이고 파란 선이 이론 손익인데 만기 손익이라는 것은 지금 상태 그대로 갔을 때 그 만기일이 그 다음 주 목요일이죠. 며칠 안 남았죠. 만기일에 지금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됐을 때 손익이 어떻게 되느냐 이러한 것입니다. 그럼 만기 손익 기준으로 볼 때 지금 상태에서는 327 아래로 내려가면은 외국인들이 손해가 나는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327이라는 것은 뭐냐면 2490입니다. 2490. 지금 형태가 2490이죠. 코스피 지수 자체가요. 그럼 지금보다 더 상승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포지션 그대로 다음 주 목요일까지 갔을 때 외국인들은 손해를 본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335를 넘어갔을 경우는 335라는 얘기는 뭐냐면 335 2547입니다. 그러니까 2550 정도 2550을 넘어가게 되면은 종합주가지수가 2550을 넘어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이제 이익이 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상당히 이러한 부분에서는 그 평가하기가 좀 힘들어요. 지난번에 제가 6월 달과 그 다음에 7월 17일 날 그 올린 시점에서 그 시점에서 보면은 이렇게 굴곡이 지는 게 없이 전체적으로 쭉 상승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8월 초 또는 9월 초에 전체적으로 장이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다음 주에 좀 조정을 받았다가 조정을 살짝 받고 이렇게 2490을 넘기지를 않고 횡보 내지는 살짝 하방을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음 주 지나고 그 다음 주부터 좀 이 어떤 방향을 다시 잡지 않을까 이러한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매도 자체가 지금 이 자료가 좀 더 정확하다면은 선물에 있어 가지고 그 매수가 많은 게 아니고 매도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다음 주 목요일 돼서 이 옵션이 만기가 돼서 다 수명을 다 하고 나면은 새로운 그 옵션 포지션이 새로운 월물이 생겨날 텐데 그 상태에서 어떻게 포지션이 또 변할지 모른다. 이러한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더 쭉쭉 상승해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여기에서 보면은 그 다우존스 같은 경우도 지금 121 이평선에 걸리고 있는 모습이죠. 그 저항을 받는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이런 그 이평선의 그 이평선 이론 자체가 상당히 잘 맞아 들어가는 그러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나스닥 같은 경우도 121 이평선에서 지금 크게 치솟지 못하는 상태고요. 예, 마찬가지죠. 그 S&P도요. 우리나라 종합지수는 지금 여기 보면은 60일 이평선에 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으로 볼 때 이번에도 지금 60일 이평선 살짝 돌파를 했지만 그냥 뚫고 121일 이평선까지 쉽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 목요일을 지나고 다음 주에 그 다음 월물 그 옵션의 그 포지션이 형성되는 모습을 좀 보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200일 우리나라도 120일 이평선까지 올라갈 것이다. 아니면은 조금 더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그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전체적인 모습에서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가 그 PBR 그러니까 장부 가치라고 하죠. 그 PBR 자체가 사실 한 2600선 정도가 그 PBR이 2일인 1 정도에 있다. 그러니까 아직은 그 PBR 기준으로 볼 때는 지수 전체가 그 저평가가 돼 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요즘 자꾸 그 무역 수지가 적자로 돌아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은 PBR의 그 기준 자체도 좀 낮아지겠죠. 그 종합 단기 순이익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은 그 회사의 그 가치 자체도 좀 전체적으로 낮아질 수가 있다 보니까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뭐 그렇지만서도 한 2600 가까이는 뭐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2550 뭐 이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볼 때 바라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한번 종목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아모레퍼시픽이 많이 떨어졌죠. 중국 관련주인데, 일단 뭐 아모레퍼시픽이 그 대표적인 중국 관련주죠. 중국의 하늘길이 열려야 좀 장사가 잘 되는 그러한 종목인데, 중국 하늘길이 그렇게 쉽게 열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올해 내로 뭐 중국 여행이 자유롭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음, 더군다나 지난번에 우리 대통령 경제수석이 안 좋은 중국에 대해서 이 안 좋은 얘기를 한번 했고, 거기다가 국무총리가 또 한 2, 3주 전에 또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중국 경제는 꼬꾸라지는 분위기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중국을 자극하는 얘기를 했죠. 아마 그러면서 아모레퍼시픽이 또 실적이 저조하다 이러한 뉴스도 발표가 되면서 겹쳐가지고 이렇게 또 강한 장대 음봉을 나타냈는데요. 참 정부 강요들이 그러한 발언만 없어도 제가 한 번 더 이런 데서는 바닥을 형성해주고 있으니까 최소한 뭐 한 14만 원대까지는 한번 올라올 수 있으니까 한 13만, 지금 사서 한 만 원 정도, 주당 한 만 원 정도 보고서 빠져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기술적인 접근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뭐 여기서도 보면은 기관과 외국인이 8월 5일 날은 사주는 모습, 이런 모습으로 그렇게 단기적인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관료들이 자꾸 그런 이상한 발언을 하니까 또 중국 정부가 또 언제 어떻게 또 안 좋은 제재를 한국에 대해 가지고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취할지 그게 불안하다 보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겠네요. 참 정부가 말조심을 해야 되는데 저는 경제수석이 그런 말을 하고 다시 국무총리가 또 중국 경제는 꼬꾸라진다 이런 말을 하고 하니 연속 그렇게 하니 뭔가 정부에서 중국에 대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구나. 일부러 자극을 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그러한 계획이 다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좀 더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뭐 엊그저께 미국 하원 하원의회 하원 의장이 미국 하원 의장이 방한을 했을 때 대통령이 만나보지도 않았다. 뭐 만나보지 않은 이유가 중국 눈치를 봐서 그렇다. 뭐 그러한 얘기도 있는데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중국이 무섭고 중국 눈치를 봐야 될 그런 상황이면은 경제수석이라든지 국무총리가 그런 말을 하지를 말았어야 맞는 것이고 중국 눈치를 안 보고 우리도 좀 강하게 옛날에 사드로 중국이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보복을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해볼 테면 해봐라. 우리 너희들 없어도 돼 하는 그러한 배짱으로 했을 것 같으면 이번에 또 하원 의장을 만나야죠. 그 꽁무니를 빼고 그렇게 중국에 겁을 내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얘기를 비추어 생각하면 경제수석이 한 말이라든가 이 국무총리가 한 말이 그런 전략적인 차원에서 한 말이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했다는 얘기죠. 아무 생각 없이 우리 정부는 친미 반중 정책을 가지고 있는 정부다. 이러한 것을 대놓고 중국을 자극하는 발언, 그러한 단순한 개념에서 중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했다. 이러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아무런 계획이 없이. 참 큰일이죠. 큰일.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그렇게 우습게 볼 때가 아닌데 강요들이 그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말을 뱉고 그 다음에 또 아무런 생각 없이 꽁무니 빼고 도망가고 이런 정책을 해서는 우리나라 경제가 아무리 탄탄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도 빠른 속도로
그 경기가 둔화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위정자들이 잘못된 그러한 정책을 잘못된 이 정치를 하다 보면은 요즘 그 정치적인 문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죠. 특히나 요즘 와서 이 선진국들이 그 자국 보호 정책을 많이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할 것 없이 그런 자국 보호 정책을 하다 보니까 그 정치의 영향력이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커졌습니다. 정치가들의 그 언행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그러한 시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진 머티리얼 뭐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요거는 뭐 때를 기다리면 올라올 수 있는 주식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요. LX 하우시스도 뭐 건설 경기 뭐 아파트 한다 뭐 한다 8월 되면은 뭐 국토부에서 아파트 정책을 발표하겠다 그러는데 조금 더 기다려 보죠. 세트레가이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 누리호 발사해서 더 올라갈 것이다. 성공하면 더 올라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호재가 끝나면서 그냥 폭락을 해버렸는데 그래도 뭐 장기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소한 뭐 지금 요선 위로는 뭐 한 요 정도까지 121평수까지는 좀 시간이 문제지 뭐 한 달이 걸리냐 두 달이 걸리냐 5, 6개월이 걸리느냐 그 문제지 뭐 물려 계신 분들은 뭐 갖고 계시면은 본전에는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제철도 역시 그 지금 철광석 가격이 하락을 하고 그러면서 그 상승을 할 듯한 그 분위기에서 그냥 하락을 해버렸는데 여기에 뭐 철광석 가격이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분위기 그 다음에 그 뭐 건설붐도 건설 자동차 이쪽들이 제대로 살아나지 않는 분위기 다행히 뭐 조선 자체는 우리나라가 괜찮다고 하니까 뭐 그래도 지금 정도가 바닥이니 뭐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이 부분도 뭐 장기적으로 뭐 60일 이평선까지는 뭐 올라올 수 있겠다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삼성 SDS도 뭐 좋은 종목이죠. 좋은 종목이니까 좀 더 기다려 보고요. 카카오 게임즈가 그나마 8월 3일 날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좀 장대 양봉을 만들어줬죠. 좀 차트의 모습 자체는 좋은 모습이니까 좀 더 한 번 더 상승을 할 것을 기다려 볼 수가 있겠고요. LG가 모습이 좋죠. LG는 뭐 빠지는 듯 해도 여기 61 이평선에 딱 지지를 받아주면서 상승을 하는 모습. 지금 점차 그 이평선들이 61 이평선은 이미 이제 우상향으로 방향을 잡았고 이제 121 이평선도 이제 하락을 하다가 횡보를 하는 모습. 이제 좀 더 지나면은 우측으로 턴을 해주겠죠. 차트 모양 자체가 괜찮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사주고 있고요. 좋은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카카오뱅크가 좀 시원치가 않지만 역시 뭐 지금 모든 종목들이 다 바닥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액토즈 소프트 뭐 역시 마찬가지로 게임주는 또 기다리다 보면은 또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니까요. CJ제일제당이 요즘 그 우크라이나 쪽의 곡물들이 다시 그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항만을 그 개방을 했다 그러죠. 러시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풀어줬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그 곡물의 수출이 막히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 CJ제일제당은 좀 올라갈 수 있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그러한 뉴스가 나오면서 다시 상승을 하지 못하긴 했지만 뭐 그렇지만 뭐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좀 이 박스권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으니까 한 40만원 좀 넘어가는 선이면은 일단 매도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또 좀 내려오면 매수를 하고 이런 단타 매매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화 시스템도 한화 쪽 주식들이 요즘 좀
괜찮아요. 전체적으로요. 그 방산주 하나 쪽이 그 방산업체들을 좀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영향으로 좀 그 모습이 좋으니까 좀 더 기다려보면 좋겠고요. 셀트리온도 계속해서 좀 요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드림 시큐리티, 나이스 평가 정보, 한전산업, 사실 이게 다 단타로 매수를 한 종목들인데, 생각외로 오르지를 못했는데, 어느 정도, 그렇다고 나쁜 종목들은 아니니까, 좀 가지고 있으면 본전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SFA 반도체가 장기로 갖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반도체 쪽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조금 상승을 해주지는 못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갖고 있으면은 괜찮을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노와이어리스 다 마찬가지고요. 인지 컨트롤스는 자동차 관련된 것이다 보니까 현대차가 좀 올라와줬는데 인지 컨트롤스가 이렇게 올라와 주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대가 미국 쪽에 대규모 공장을 짓고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인지 컨트롤스도 또 미국에도 공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상승을 해줄 수 있는 종목이다. 나쁜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화를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녹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